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번 주 들어서 맹추위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극 한파라 말이 실감날 지경입니다. 이 최강 한파가 들이닥치고 있는 그 배경은 뭔지, 언제까지 이런 추위가 계속되는지, 또 어떤 걸 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처음 받으세요. 뵀으니까. 네, 네. 설날까지는 아마 새해 인사는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아직 지난해군요. 그러니까 음력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네. 근데 진짜 무지하게 춥더라고요. 네. 그 출퇴근길 정말 춥다 정도가 아니라 지독하게 춥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상 전문가를 네. 떠나서요. 네. 위원님 오늘 추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나오신 거 있습니까? 저는 겨울의 기준이 네. 그 예보로 서울 사니까 네. 내일 아침 영하 5도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상의 내복을 입습니다. 겨울 내복. 내복을 입는 기준이 영하 5도네요. 상의만. 그다음에 영하 10도 이러면 이제 상하 입습니다. 네. 젊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입으라고 그래도 내복 안 입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지금 오늘은 상하가 해당되네요. 지금 상하다 해서 그래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예. 그 내복 한 벌이 특히 지구온난화에서 에너지 전략, 탄소 줄이자. 예. 겨울에 집에서 반바지 입고 있는 건 에너지 과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복 입고 있으면 저도 온도를 집에서 좀 두껍게 입고 온도를 있어요. 좀 낮춰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에너지 전략되고 결국은 탄소 줄이는데 기여하게 되는 거죠. 영하 5도는 상위, 내복의 뭐 상위, 예. 영하 10도는 상하. 제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아까 그 대비 밑에도 있으면 위에도 있는 거예요. 저도 예. 야,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복 상하, 지금 진행자도 앵커도 상하, 그다음에 출연하신 저 김승배 위원님도 그게 지금 이제 상하 입고 지금 그게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영하 네. 5도냐 영하 10도냐에 따라서. 예. 저도 그 기준을 앞으로 네. 얼추 저도 그 비슷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러난 생활의 지혜니까요. 그러니까 요 얇은 거 하나 입는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여름에 넥타이 하나 풀르는 게 한 5도를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듯이 겨울에는 내복 입는 게. 하여간 겨울에 집에서 반바지 입고 에너지 과잉 그거는 저희는 정말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에너지 전략 그 지구온난화 결국 그 에너지 줄이지 하는데 행동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후 변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자, 이게 이제 한파 대비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우선 올겨울 얼마나 추운 건지, 또 왜 추운 건지. 그 얘기부터 잠깐 좀 해주세요. 그 달력상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보거든요. 네. 달력상.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이 1월 21일인데 지난 겨울을 12월 들어서 1월 들어서 돌이켜 보면 네. 기온이 뚝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영하 11도 밑으로 떨어지는. 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추위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오름세로 돌아섰죠. 그래요. 그래서 지난 동안에 내리고 오르고 아주 뚜렷했어요. 이상하다. 왜 딴 때 겨울은 추위가 오래 가는데 그렇지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끊임없이 공기는 돌고 도는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중위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가 흐릅니다.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중위도는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한 1시간 빨리 가요. 왜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올 때는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기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그 편서풍인데 그 순환이 그냥 노멀하게 빨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창공이 내려오면 금방 떨어졌다가 이번처럼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따뜻한 공기 올라오니까 도로 올라가고 이게 뚜렷하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네. 자, 이번 그 추위가 이제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한 한파고 또 가장 긴 한파가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보면 이제
블락킹으로 설명했는데 배구에서 상대방이 네트 넘길 때 막는 게 블락킹이죠. 블러킹이죠. 탁 이거. 예, 공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블락킹이 매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이번처럼 그렇게 블락킹에 걸리면 공기 흐름을 막는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물꼬를 막으면 물이 계속 뭐 넘칠 거 아니에요. 예. 북극에서 굉장히 강한 한기가 내려왔는데 그게 블락킹, 그러니까 동쪽에서 어디에 베링해 부근, 알래스카와 캄차가 만들면서 베링 해협 그 사이에 저기압이 강력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막지 않아야 저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빨리 순환이 되죠. 그럼 우리가 덜 추운데. 그러니까 추위가 뭐 오래 가지 않죠. 네. 그런데 올 겨울 들어서 가장 강한 한기가 네. 북극에서 저 시베리아 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디를 넘었냐? 우랄 산맥을 넘어요. 그 유럽하고 아시아 그 경계하는 산. 네. 거기를 넘으면서 이제 산맥을 넘으면서 이 찬 공기가 넘으면서 이제 고기압을 발달시켜요. 예. 이 고기압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쫙 확장해서 덮고 있어요. 자, 이게 흐트러져야 이 추위가 깨지거든요. 네네. 이게 그 동쪽에 막고 있는 브레잉협의 브라킹 때문에 이제 오래 걸려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적어도 한 기온으로 볼 때 한 일주일 이상 최소한 이번 주말 정도까지. 낮 기온이 영하예요. 해가 떠 있는데도 낮 기온이 영하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그런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되겠고 한 28일경 되면 이제 평년 수준. 과거 30년 동안에 그 평균을 내게 평년이거든요. 네. 자, 그 정도 되면 뭐 따뜻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강한 추위는 좀 누그러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한 이번 주말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누그러진다. 네. 자, 아까 이제 내일 아침이 뭐 피크 같아요. 내일 아침 피크요. 네. 자, 일단 요번 추위 중에는 또 내일 아침이 피크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자, 그리고 아까 블러킹 얘기하셨고, 네. 저 기압계 정체 현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든지 또 반복될 수 있는 약간 구조적인 겁니까? 요번에 특이한 겁니까? 아, 절대 올해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브라킹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그냥 이번 추위 나타나기 전까지 또 이례적으로 빨리 순환되는 그런 때도 있고. 예. 자, 이번처럼. 근데 이번 같은 현상이 겨울에 한두 번 꼭 나타나거든요. 자, 적도 부근의 남쪽의 겨울이지만 지금 호주는 영상 40도 넘는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이 부근. 자, 이 남쪽의 따뜻한 적도 부근의 공기들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북극까지 올라왔고, 이 북극에서 또 뜨거운 공기니까 네. 북극에 한 30km, 40km까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예. 이 북극에 머물러야 될 찬 공기를 교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극의 그 소용돌이들이 불안정해지면서 네. 지금까지 올겨울 내려오지 못했던 한 상층으로 영하 한 40도 가량의 찬 공기가 내려왔죠. 네. 자, 그게 이번 추위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길어진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블락킹 때문에. 예. 자, 그럼 위원님 이게 또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이 최강의 한파가 가고 그 중에도 내일이 이제 절정이다 하셨는데 이번 추위 예상 그런데 이번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2월까지 이제 추위는 이어질 걸로 보는데 지금이 추위의 절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비슷한 게 또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절기상 이제 대한이 20날 지났거든요. 예. 자, 소환에서 대한 사이가 우리나라 이 북반구의 우리나라는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예. 자, 그 중에 이 대한 되기 전에는 그냥 겨울치고는 안 춥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기온이 낮지 않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제 이건 전망인데 이거보다 내일 아침이 서울 기준 한 영하 13도에서 14도 정도 되거든요. 자, 이거보다 더 낮은 추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번이 가장 피크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크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태양과의 관계인데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이제 입춘으로 가잖아요. 좀 어쨌든 각도가 달라진다 이거죠. 조금씩이라도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번보다 더 강한 한기가 북극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또 이제 그러면 2월 초가 되는데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 한 겨울에 지금 한 정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이제 이거 지나면 금방 봄 되고 또 언제 그랬나 이제 폭염에 시달리는 여름이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참 날씨 변덕스러워요. 사람 마음 같아요. 네네. 변덕스러운데 네, 네. 자, 또 이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뭐 오늘 온도가 몇 도다. 최고 네. 온도가 최저 온도가 뭐 영하 5도다 그랬는데 다녀보면 이건 영하 5도가 아니거든요. 네, 그 네. 체감 온도. 네. 자, 체감 온도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름엔 불쾌지수 그러니까 네. 온도계가 백엽상 안에서 잰 온도계보다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 네. 그걸 이렇게 여름엔 불쾌지수라고 그러고 겨울엔 체감온도라고 그러는데 네. 온도만의 관계가 아니고 결국 바람과 습도와 관계가 됩니다. 저 영국 가면은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은데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습도가 네네.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겨울에 이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상태의 영하 10도는 그냥 영하 10도를 느끼는데 네. 거기에 바람이 한 초속 5m 대략 그 계산식이 있는데 한 초속 1m 불 때마다 대략 1도씩 우리 몸이 느끼는 게 낮아요. 네. 대략. 예. 그래서 한 지금 온도 계세니까 영하 10도야. 근데 초속 한 5m 불잖아요. 그러면 한 우리가 느끼는 건 한 예. 15도, 16도 뭐 이 정도. 그런 걸 체감 온도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여름에 선풍기 앞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예, 예. 바람이 우리 몸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찬 공기 내려올 때 바람이 불면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더 낮아지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영하 10도라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네. 자, 다음 질문 준비한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님 한번 문자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4927님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만사원의 기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네, 네. 올해는 이게 사만사원은 옛 얘기인지 아마 그런 취지가 조금 이 질문에 섞여 있는 것 같고 올해는 최근 기후 변화 영향으로 블로킹이 된 건가요? 이게 네. 기후 변화가 여기 좀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설명할 때 사만, 사원 네네. 꼭 3일은 아니지만 네. 한 사나흘 춥다가 그게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면 바로 그냥 반영이 돼 춥다가 사나흘. 네. 그게 이제 남쪽으로 북쪽의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좀 따뜻해진 쪽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예, 그게 약간 지금도 유효한 그러면서- 얘기예요. 그럼요. 오. 그런데 과거에는 네. 이런 기후 변화로 이런 그 날씨가 이렇게 그 변덕이 심하기 전에는 네네. 지금은 과거보다 뭐가 달라지냐면 변화의 폭이 커졌어요. 네네. 그래서 사나흘 춥다가 사나흘 누그러지는 게 과거에는 좀 뚜렷했어요. 예, 예. 그래서 사만사원의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그 대륙 가운데 반도 국가에 바다를 끼고 위는 대륙에 있는 날씨의 특징인데 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만사원은 아니지만 사나흘 춥다가 사나흘 따뜻해지는 건 있어요. 예. 따뜻해진다기보다 누그러지는 건. 추위가 누그러진다. 그런데 그걸 또 뭐 어느 언론 기자님은 한 2한 10 뭐 온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한 10원? 그러니까 이틀 춥고 막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 예. 그러한 변화를 저는 사만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만하고 요즘에 또 사만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3일 춥다가 사온 따뜻할 때 뭐가 나타나요? 예. 미세먼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만사미예요. 미에 그 언론이 붙인 용어에 예. 사만사미 온 그러니까 누그러지 춥지 않은 때 예. 어김없이 미세먼지 높아요. 왜냐 찬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아, 공기를 그냥 흐트러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춥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거의 어김없이 미세먼지. 왜냐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 쓸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만사미라는 용어도 있는데 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여튼 사만사원은 꼭 사나흘 과거에는 그게 뚜렷했어요. 언제 기후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기 전에는 네. 전형적인 그래서 겨울인데 그거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기온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 날씨를 찾아볼 때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항상 네네, 보거든요. 네네. 요거 마스크를 네, 벗고 벗고 길거리를 다닐까 아니면 쓰고 네, 내 이 네. 이거를 호흡기를 네. 보호할까 이제 이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의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네. 여전히 그런지. 그러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서 네 가지 원인 그 발전 예. 따뜻하게 지내는 공장 산업 예, 예. 그다음에 교통 자동차 그다음에 주거 냉난방 예. 자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는 뭘 태워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공장 자동차 뭐다 저는 그 총량은 똑같다고 봐요. 그게 그런데 여름에는 잊어버려요. 왜냐
비가 자주 오니까. 아. 그런데 봄하고 이제 가을, 겨울에 미세먼지인데 건조할 최근 때. 건조할 때 예, 예. 나오는 양은 똑같은데 거기에 예.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때가 있어요. 예, 중국 예. 쪽에서. 예. 그러면 어김없이 더 짙어져요. 미세먼지가. 예, 예. 그걸 보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7, 80% 중국이 뭐 20%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데 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중국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만약 울산에서 막 공장에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런 매연 안 내뿜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러면 일본이 또 난리죠. 그쪽에서 계속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중국 동쪽에 공장지대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중국에는 아직도 난방에 네. 뭐 이런 그 우리나라 옛날 연탄 때듯이 그런 석탄 난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건데 요즘은 네. 중국이 많이 그 신경을 써서 그 중국에서 농도가 오는 그 영향은 좀 떨어졌나 봐요. 떨어졌다고 보고요. 우선 1차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이 나는 1차는 바람 문제예요. 그렇군요. 나오는 양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그런다고 서울 시민이 500만 명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이러지 예, 않잖아요. 예. 그래요. 그 문제는 하여튼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네. 깨끗해요. 오늘처럼. 예. 그다음에 포근하면 미세먼지 높아집니다. 네. 자, 그래서 미세먼지 있을 때는 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는 네네. 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폭탄 수준 눈 예보 있습니다. 네. 자, 한파하고 이 폭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상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저기압에 들면 그러니까 태풍과 같은 강력한 열대 저기압, 네. 아주 뭐 강한 비바람, 그다음에 온대 저기압,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오는 비. 네. 그런데 이 추위가 올 때는 대륙에서 고기압이 확장을 하거든요. 기상학적으로 고기압 하면 날씨가 좋아요. 예, 예. 사실은 좋습니다. 이 내륙은. 어디가 문제냐? 이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서 우리가 호수 효과 또는 바다 효과라고 하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수면 위를 지나면 수면 위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가 네. 찬 공기에 의해서 응결하거든요. 그게 예, 이제 예. 구름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기압권에서 왜 날씨가 좋은 게 좋아요. 내륙은 네. 좋습니다. 근데 바다 쪽에서 어김없이 그런 원리로 눈구름이 만들어져서 서해안 쪽에 지금 오늘부터 오늘이 21, 22, 23, 24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있는 울릉 저 일본의 이 서해안은 겨울 내내 그런 영향으로 네. 찬 공기만 추위만 내려가면 찬 공기가 내려가면 예. 이 서해보다 더 깊이가 크고 넓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서쪽 그 설국이라고 하는 네. 그 눈이 막 10m 오는 그런 쪽이 일본 서쪽이고 네. 우리나라 서해안도 뭐 많이 올 때는 30cm, 예, 예. 40cm 오죠. 울릉도가 아까 말한 동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왔다 그러면 1m 오는 오. 거죠. 네. 자, 지금부터는 한파 대비법을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우리가 한파 올 때마다 동파 방지, 특히 수도관 동파 방지 위해서 물을 살짝 틀어놔라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네, 하는데 네, 네. 실제로 물을 좀 틀어놓으면 동파 방지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건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틀어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파가 우리한테 불편함 주는 거는 네. 역시 그 수도관 동파.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낙상, 얼어 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 큰일 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랭 질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요. 네. 물을 자 흘려놓으면 흐르는 물은 얼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막 물이 좔좔좔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수도 요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네. 자, 똑똑 떨어질 정도면 네. 오늘 아침 같은 영하 한 12도 정도는 똑똑 떨어질 수준은 옵니다. 그래서 그 실이 흐르는 연결되듯이 예. 가늘게 막 줄줄줄은 아까 말했듯이 수도 요금 때문에 안 예, 되고. 예. 그래서 동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을 이렇게 틀어 놓는 방법인데 네. 그 정도가 네. 뭐 이제 뭐 누가 실험을 한 모양이에요. 영하 네. 10도 이하는 그 종이컵 한 컵 채우는데 한 45초 걸리는 속도. 그다음에 영하 예. 15도면 한 33초 걸리는 그 물이 차는 이야, 뭐 이런 그렇군요. 누가 실험했나 봐요. 조금 더 물줄기가 추울수록 줄게, 조금은 예. 더 그래서- 굵게. 그래서 네. 하여튼 그 똑똑 떨어진 정도는 분명히 부족하고 흐를 네. 정도 물을 흐른다는 얘기는 물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저 산에 가도 물이 이렇게 흐르는 쪽은 예. 그 위만 얼어있지 속은
안 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네. 그 적절한 그 강도로 물을 조금 틀어놓을 필요는 있다. 네, 네. 자, 그리고 계량기 동파 이거 막으려고 헌옷이나 무슨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막 감싸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동파 방지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싸야죠. 분명히 네. 그냥 놓는 것보다는 네. 헌옷 같은 걸로 이제 싸야 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문제는 습기가 들어가면 예. 거기에 아무리 두껍게 싸놔도 소용이 없거든요.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옷을 이용하되 네. 비닐로 그러니까 비닐팩을 이용해서 헌옷이나 솜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밀봉한 뒤에 계량기 함에 채우면 그래요. 좋습니다. 습기를 우선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량기 안에 들어가는 틈새에 바람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테이프로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붙여놓으면 뭐 영하 15도, 20도 이제 끄떡없이 하여튼 이 겨울에 이 정도 추위 때 항상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좀 약간 집이 오래되면은 더더욱 그렇게 그렇습니다. 취약한데 네. 그런 부분 대비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춥다 보니까 온열기기를 이렇게 틀어놓는데 그거를 또 종일 틀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화재 위험 좀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추위가 가져오는 또 그 피해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재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춥다 보니까 온열기계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그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네.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입니다. 자, 겨울 되면 합선될 수 있어요. 합선되고, 예. 예.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또 라텍스 침구가 있습니다. 스펀지 예. 같은 거, 예. 폭신한 거. 예. 거기 위에 전열기 사용하면 또 그 화재 위험이 위험합니다. 높아진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 난로를 많이 하는데 전기 히터는 전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벽면에 콘센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아까 콘센트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단독 콘센트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고 멀티탭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외출 시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해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외출 모드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영하 10도 이하의 극심한 한파에는 예. 외출 모드로만 놓으면 약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출 모드는 이제 실내 온도를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유지하라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장기간 예를 들면 한 달 또는 일주일 또는 주말에 이렇게 외출하는데 영하 막 15도 뭐 예. 한파주의보 예보가 나와 있으면 네. 외출 모드다 놓지 말고 실내 평상시 놓는 평상시 대개 한 23도, 24도 놓거든요. 예. 그러면 한 평상시보다 한 3 내지 5도 정도 낮춰 한 놓으면 18도나 뭐 이 정도. 네네네. 예. 그러면 외출 모드는 한참 내려가야만 작동을 하는데 예. 이 정도의 강한 한파에는 견디기 어려우니까 평상시 놓는 실내 온도보다 한 3 내지 5도로 놓으면 기온이 낮아지면 저절로 돌아가서 동파를 그러니까요. 예방하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외출 모드로만은 네. 약한 수준의 지금 정도의 추위는 그렇습니다. 네. 자, 위원님 그러고 이제 아까 세 가지 크게 말씀하시면서 동파, 낙상, 뭐 건강, 그러니까 정강, 네, 뭐 질환 네,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고령자나 이게 심혈관계 질환 있으신 분들 이거 강추위 오면 이게 악화될 수 있고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한파에는 가급적 이제 외출을 좀 네네. 자제하는 게 좋은데 꼭 외출을 해야 될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추위는 우리가 네. 방에 있다가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이제 몸이 반응을 해서 수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 큰 무리가 갑니다. 예. 또 찬 공기를 마신 폐로 직접 들어가면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머리와 목에서 네. 한 30에서 50%의 그 체온, 그 온기가 빠져나갑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 방법이 모자와 목도리, 네. 그다음에 그 겨울에 마스크. 아까 찬 공기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세먼지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 찬 공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거든요.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지 수축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분들은 뭐 당연히 추울 때 나가면 안 되고요. 대개 추위가 왔을 때 또 눈들이 와 있거든요. 예. 빙판 낙상 사고는 노인들에게는 아주 그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치명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눈이 안 왔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모자, 목도리, 장갑, 예. 마스크. 그래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네, 보온에 신경 쓰고 낙상 같은 거는 눈이 온 지 일주일 지났어도 어디 구석구석에 또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위원님, 그리고 한판은 이제 휴대폰 같은 이 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 이거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생업에 막 야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막 이게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 추위에 뭐 약한 이유가 뭔지 이런 기기를 좀 보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추위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네네. 다 이게 이제 배터리 문제인데요. 그 스마트폰이 저기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리튬 이온은 전해질이라는 액체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예. 그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액체의 점도가 높아져서 끈적해집니다. 예예. 그러면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저항이 커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실외 공기에 접촉되는 가방보다는 체온이 전달되는 포켓 안주머니에 예. 휴대폰을 겨울에 놓는 게 그런 그 혹한에 휴대폰 그 작동이 안 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체온에 가깝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굉장히 추울 때는 가방에서도 올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네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네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위원님께 드릴게요. 이번 주말까지 혹한 이어지고 뭐 2월까지 뭐 어떤 추위가 더 찾아올지 지금 같지는 않더라도 강한 추위가 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퇴근길 당장 오늘입니다. 당장 오늘 퇴근길 혹은 퇴근 직후에 요것만은 한번 체크해봐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운전자분들은 퇴근길에 네. 그 도로가 얼어 있는 경우, 네네. 그 도로 결빙, 회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산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집에 가장 먼저 도착하자마자 네. 요즘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에도 아까 말한 우리가 염려한 동파도 네. 되지 않지만 개인 주택 경우는 반드시 그 계량기, 그 동파 예방을 왜냐하면 내일 아침이 올겨울에 가장 춥거든요. 예. 이 정도면 뭐 어설피 해놓으면 분명히 동파가 돼서 결국 동파 사고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퇴근하시면 그 동파 방지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파 방지 적어도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는 신경을 각별히 쓰라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